연애 예능에서 한 출연자가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각 방에 숙면을 추구하느냐라는 설문에 대해서 후자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리고 가장 흔한 각방, 가장 흔한 별거 뭘까요? 네, 배우자가 남편분이 굉장히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어요. 그런데 이 남편분이 밤만 되면은 거의 자동차 엔진급으로 코를 고는 거예요. 그래서 아내분이 처음에는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녹음을 해서 남편한테 들려줘요. 안녕하세요.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. 최근에 그 김준호, 김지민 커플이 재혼했죠. 그런데 두 사람은 우리는 각방 씁니다. 하지만 서로 잘 맞춰가고 있어요.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하트 페어링이라는 결혼 전제로 해서 연애를 하는 그런 연애 예능에서 한 출연자가 한 침대에서 자는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은 각 방에 숙면을 추구하느냐라는 설문에 대해서 후자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 다른 여성 출연자에게 그 힘들게 그 선택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요즘의 추세는 각방에 대해서 과거처럼 엄격하게 보지 않고 각자의 편의와 어떤 성향에 맞춰서 각방에 대해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. 민법 826조상 부부간에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어요. 그런데 어느 한쪽은 각방을 원하지 않고 어느 한쪽은 각방을 원하는 경우에 갈등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죠. 보통 우리가 각방이라고 한다는 거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징후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각방을 쓴다, 그러다가 별거를 하고 뭐 이혼에 이르게 되고.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부부관계 거부 혹은 뭐 정서적인 교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이어질 소지가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에 혼인관계 유지를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서 유책성을 인정될 소지가 있는 거죠. 아내분이 어린아기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남편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좀 충분히 자기 하기 위해서 뭐 각방을 쓴다거나 아니면 남편분이 너무 코골이가 심해서 뭐 아내분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각방을 쓴다거나 그래서 서로 합의하에 각방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유책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죠. 그래서 법원에서는 각방을 쓰게 된 경위 그리고 그 기간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게 유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. 아내분이 어떤 신앙에 굉장히 몰두하고 계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신앙생활에 몰두한 나머지 남편한테 각방을 요구하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관계를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각방도 각방인데 뭐 정서적 교류라든가 뭐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그 아내분에게 유책성이 있다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흔한 각방, 가장 흔한 별거 뭘까요? 네, 배우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. 남편이 바람이 났어. 그래서 아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각방을 쓰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전자라고 한다면은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면서 각방을 쓰게 된 거니까 그 각방의 이유만을 가지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기 어렵겠죠. 그런데 후자인 경우에는 남편의 유책으로 인해서 각방을 쓰게 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야 우리 각방이니까 와이프한테 이혼하자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. 그리고 각방을 쓰면서 뭔가 부양해야 될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뭐 이를테면은 외국인 아내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적응이 되게 힘드셨던 거예요. 그러면 좀 뭐 배려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각방 쓰고 막 연락 두절하고 뭐 생활비도 안 갖다 주고 뭐 이런 경우에는 그 각방을 선택한 혹은 별걸 선택한 그 남편에게 더 유책성이 커지는 거죠.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서로 갈등을 하는 과정에서 각방을 잠시 썼다.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자녀를 서로 막 양육하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상태이고 상대방 배우자가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. 이렇게 하는 경우다. 그래서 뭔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 그런 경우에는 각방을 썼다는 이유만 가지고 유책성이 있으니까 이혼하라.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. 저 개인적으로는 각방이라는 것이 곧 이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. 부부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이제 애들 다 키워놓고 나이가 있고 이러면은 한 방 쓰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각방을 쓰면은 이제 그것이 단순히 방만 따로 쓰는 개념이 아니라 뭐 서로의 스킨십이 부족해진다거나 아니면 소통이 부족해지고 정서적 교류가 부족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렇다면 그게 이제 외도나 뭐 불륜으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또 부부지간이 그냥 남녀 관계라기보다는 약간 상명하복? 그러니까 소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. 가족끼리 무슨 성관계냐. 그런 식으로 뭔가 의리로 그냥 사는
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. 우리나라의 뭐 섹스리스 부부가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이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거든요. 섹스리스 부부가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. 네, 실제 사례입니다. 남편분이 굉장히 평소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어요. 그런데 이 남편분이 밤만 되면은 거의 자동차 엔진급으로 코를 고는 거예요. 그래서 아내분이 처음에는 참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 녹음을 해서 남편한테 들려줘요. 근데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니까 진짜 이건 뭐 혼인 파탄이 아니라 수면 파탄이다. 나 도저히 못 살겠다. 그런데 또 남편은 부부는 무조건 한 방에 자야 된다라는 주의인 거예요. 그래서 아내분한테 안 된다. 우리가 각방을 쓰는 순간 우리는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. 이혼이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두 분 굉장히 갈등하다가 결국 이혼 조정까지 간 거죠. 그래서 부부 상담을 간 거예요. 그래서 부부 상담사 말하기를 물론 한 방을 쓰는 것도 중요하다. 그러니까 남편분도 코골이를 낫게 하기 위한 수술적이거나 아니면 뭐 시술적인 그런 조치들을 해보시되 만약 그게 어렵다,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내분의 수면권도 중요하니까 이제 각방을 쓰되 그 대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걸로. 뭐 가령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모닝 뽀뽀를 해준다거나, 그렇죠?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성관계를 맺는다거나, 예,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잘 극복한 그런 실제 커플을 본 적이 있습니다. 일방적인 각방 선언, 네,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하지만 서로 합의하에 각방을 하는 경우, 그 각방 속에서도 사랑은 싹틀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네, 오늘 컨텐츠 유용하셨다고 한다면은 알림 설정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